진짜 한국사를 보여준다. 책 보고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는 김씨, 박씨, 이씨인데요. 이 김씨랑 박씨는 대부분 신라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성씨입니다. 자, 그리고 이씨는 대부분 전주이씨로 조선시대를 계승하고 있죠. 자, 오늘은 모든 역사서와 그 다음에 지명과 유적, 유물 등으로 김해 김씨, 경주 김씨의 이 고장들이 한반도에도 그대로 있지만 중국 동부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러분들 한번 한반도와 중국 동부를 비교해 보시면서 어디가 우리의 본관이고 우리 성씨들의 이 김씨의 탄생지인지 한번 날카롭고 면밀하게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김해 김씨는 원래 신라 아래에 있었던 금강가야의 김수로를 시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유명한 장수였던 김유신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한반도에 김해에는 이제 김유신 무덤이 있는데요. 이 김유신의 무덤에는 묘지명과 묘지석이 발견이 되고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조선시대는 이제 유교였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굉장히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자, 가짜 묘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씨의 본관, 시조를 찾아가시면 다묘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보시면은 이제 신라의 경주, 우리 한반도의 경주, 경북 경주 아래 김해가 있고 진해가 있고 또 진주가 있습니다. 자, 삼국사기의 신라의 활약지죠. 자, 이 지금 김해, 진해, 진주가 중국 동부에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김유신은 이제 김해 김씨고요. 김유신이 묻힌 곳은 금산이고 또 그 아래 진주, 진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덕여왕이 묻혔다는 낭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김유신은 김해 김씨, 즉 금강가야의 김씨이기 때문에 김수로의 허화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석탈해가 금강가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 석탈에 관련된 지명과 유적 유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김해 김씨가 있어야 되는 곳의 필수 조건이죠. 한반도에도 있고 중국 동부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서쪽에 보면 우리는 황해라고 부르지만 중국에는 이제 동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중국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천 옆으로 가면 산동반도가 있는데 지금도 현재 장보고의 적산 법화원이 남겨져 있고 그 근처에는 신라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 자, 산동반도와 동해, 신라 하면 동해바다인데요. 자, 만주원류관은 청나라 때 황제의 명령으로 편찬된 이 만주원류고 내 송나라 재건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의 땅은 마땅히 알맞다. 낙타 물소가 자라기. 자, 신라의 땅이 낙타랑 물소가 자라기 알맞다. 이 물소는 중국의 양자강 남부 지역에서 살고 있는 동물입니다. 양자강 위에는 주로 황소가 살죠. 양자강 남부 지역, 물소가 자라기에 알맞은 땅이다. 이 물소의 뿔로 쇠뇌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쇠뇌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조선시대에는 이 물소를 기르려다 실패했죠. 어디서나 흔하게 났던 이 물소의 뿔로 만든 쇠뇌, 쇠뇌의 나라 신라,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낙타는 말이죠, 이 북경부터 시작해서 실크로드를 통하는데 이 짐을 싣고 가는 쌍복낙타, 이 쌍복낙타가 굉장히 예전에 많이 쓰였습니다. 운반책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이 말이나 소보다 무거운 것들을 많이 싣고 멀리 이동할 수 있는 낙타. 신라는 물소와 낙타가 자라기 굉장히 알맞은 나라다. 만주원류거라는 책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과연 신라는 한반도에만 있었을까요? 자, 우리 이제 일식 기록들을 추적해본 말이죠. 이 신라는 양자강 부근에서 수도의 위치가 나타납니다. 신라 말기에는 한반도까지 나타나는 중국 본토에서 한반도까지 어우르는 제국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중기 신라의 일시 기록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라는 대륙부터 한반도까지 모두 합쳐진 굉장히 거대한 나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라의 건국 위치가 나오는 삼국유사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라는 나라 이름을 서라벌이라고 했는데 서벌이나 사라나 사로라고 불렀다. 추후에 이제 신라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되는데요. 이 지금 서라벌에 이 서, 중국 동부에는 서주가 존재하고요, 라주가 존재하고 노주가 존재합니다. 이 사라는 거는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서주, 라주, 로주에 있던 세력들이 모여서 나중에 신라라는 이름으로 503년에 통합이 됩니다. 서주, 라주, 로주. 자, 또한 이 지금 아까 일식기록의 중심지 근처에서 또 신라의 김교각 스님이 나타나는데요. 현재도 신라의 김교각 스님이 지장보살로 추앙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지장보살로 굉장히 유명한 거대한 동상이 있는 데입니다. 자, 이렇게 유물로 보시면 서신라 김교각 스님이라고 나옵니다. 서신라 국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반도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탁본이 나오냐면 단속사 신행선사 비석 탁본에는 이 한반도에 있었던 김씨 스님은 신라 동경 출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서신라국, 동신라국 일식과 일치합니다. 자, 지금도 이제 금성이라고 불리고 있는 곳, 잉실기록의 중심지 안희성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요. 이 다리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자, 그렇습니다. 한반도 경북의 불국사와 교각이 거의 흡사합니다. 과연 신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물소와 낙타가 자라기에 알맞은 나라.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김씨가 살던 곳을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삼국유사에 보면 이 제천금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제천금인에 대한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역사편 자료에는 한반도의 역사관과 다른 내용들은 숨기고 안 해놓습니다. 제천금인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자로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구려의 성왕이 이 성스러운 왕인데 이 성왕은 고구려 족보에 안 나와요. 고려 족보에도 안 나오고, 어찌됐든 이 고려의 성왕이 지방 왕일 수도 있습니다. 고구려는 황제국이었기 때문에 지방을 다스리는 왕일 수도 있습니다. 고구려든 고려든. 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고구려 성왕이 이제 태행산맥에 있는 요동성 근처에서 이제 다니다가 흙탑을 보고 승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탑은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불교탑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명문이 나와 있는데 한나라 시대에 살던 휴도왕 제천금인이 적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휴도왕이라고 하면 서하, 그러니까 황하의 서쪽에 살던 사람이에요. 서하. 그리고 이제 한나라 시대란 얘기죠. 그래서 이 휴도왕이 제천금인, 무슨 얘기냐면 금상으로 하늘에다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휴도왕이 이제 한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지고, 그 다음에 휴도왕의 다음 세대가 이제 김일제랑 김윤이라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들이 신라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제랑 김윤은 이제 김일제는 투 김일제라고 하는데 김씨성을 받은 거죠. 왜냐면 이제 금을 가지고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제천금인이라고 하는데 제천은 하늘에 제사를 하는데 황금 불상이다. 자, 이때는 벌써 불교가 다 포교됐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기원 전이지만 불교를 이때부터 믿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록과 다르죠. 이미 이전부터 한대 제사를 지낼 때 금상으로 했던가, 아니면 금불상 하면 불교기 때문에 아마 이때부터 서역에서는 불교 문화가 꽃피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천금인. 자, 중국의 사서인 사마천의 사기나 한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휴도왕을 쳐서 제천금인을 뺏었다, 이 불상을 뺏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일제의 유적지가 저쪽 황하 서쪽에 남아있는데 이 김일제의 후손들이 황하를 타고 회수를 타고 내려와서 양자강 근처에 정착을 합니다. 보시면 김일제의 후손들의 집성촌이 있어요. 안위성에 있습니다. 아까 일식기록의 중심지. 자, 그럼 한반도에서 어떤 비석이 나오냐면요, 신라 문무왕 비석이라고 적혀있고 투후 제천지훈이라고 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후후 김일제의 후예들,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라의 시족,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던 김일제 후예들이다. 중국 동부대륙부터 한반도에 유물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중국 동부부터 한반도를 어우르는 신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소금천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중국의 시족격인 이제 사망 오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오제인 소금천시인데, 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국사기에는 김유신은
소금천씨의 후예다. 그럼 소금천씨는 누구냐? 이 소금천씨는 노란재, 그래서 이제 황제라고 우리는 하죠. 공손 헌원씨. 이 공손이란 건 산서성에 주로 많이 삽니다. 태원 위쪽에 많이 사는데 공손 헌원의 아들이다. 이 공손 헌원은 황록전투에서 시우천왕이랑 싸운 사람이죠. 어쨌든 이제 공손씨는 산서성 태원 위쪽에 많이 살고요. 자, 이 황제의 이제 후예인 소금천씨는 이제 이 금을 가지고 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이제 금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돈처럼 활용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동쪽 물로 나아가서 새를 숭상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황하랑 회수를 따라가서 물가로 가서 새를 숭상하다. 천손사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박혁거세부터 시작해서 기말지부터 아래서 나오죠, 여러분. 보시면. 자, 우리는 아래서 나온다. 자, 그리고 머리에다가 새 깃털을 꽂고 봉황도 있고 그 다음에 계림할 때 닭도 있고 새를 숭상한 기록과 거의 일치하죠. 소금천의 후예다. 금을 활용한 민족, 그리고 또 새를 숭상한 민족. 당나라 시안에서 발견된 김씨 부인 묘지석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김씨 부인이 돌아가셔가지고 이런 사람이다라는 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금천씨다. 김씨들의 조상은 소금천씨다. 굉장히 오래된 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김씨는 말이죠. 발음이 진과 똑같습니다. 김을 발음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진으로 발음을 하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벌써 김을 진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달래를 금달래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죠? 그래서 김과 진은 같은 소리입니다. 자, 아까 무슨 얘기냐면 김에 김씨가 있고 그 아래 지금 진주가 있고 진해가 그대로 있어요. 한반도에도 다 있죠. 중국에도 다 있습니다. 이게 발음이 김, 진, 진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한자는 이 황금금을 안 쓰지만 이 진주나 진해나 다 어찌됐든 김씨들이 살던 고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한자 그대로, 한반도에 있는 이 한자 그대로 현재 중국 동부에도 존재합니다. 김해, 진해, 진주. 자, 전투의 신 김유신. 김유신의 그 위치, 중국 대륙에 존재하는 김유신의 그 위치, 놀랄만한 그 위치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기록에는 낭산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낭산에서 신라 군대를 사열했다부터 시작해서 선덕여왕이 죽었는데 낭산에 묻었다고 나옵니다. 낭산, 늑대가 많이 나오던 산, 낭산. 이 낭산이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 근처에 신라 마을들이 존재합니다. 현재도 존재합니다. 월성, 신라의 금성 월성 중에 월성이 존재하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신라의 대장군 김유신. 이 삼국사기에 보면 이제 김유신 장군은 이 유신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줬냐면 이 경진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경진으로 할까 하다가 이전에 벌써 현인 중에 유신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발음도 비슷하고 한자가 비슷한 유신으로 쓰자. 유신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경진일날 지어서 유신. 이 유신이라는 글자는 흔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곡간을 뜻하고 쌓다라는 걸 뜻합니다. 믿음을 점점 쌓는 그 사람 김유신. 이 유신이라는 이름은 일반 지역명으로 거의 사용될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에요. 자, 그럼 김유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삼국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김유신이 죽자 금산에다가 금산원에 장사를 지냈다. 금산 벌판에다가 장사를 지낸 거죠. 자, 이 금산, 김유신과 금산. 자, 금산의 위치. 지금도 중국에 이 샹하이 쪽에 금산 구가 존재합니다. 구라는 건 굉장히 큰 위치죠. 자, 그리고 이 금산이 있는 곳에 김해가, 김해 김씨의 김해가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해 김씨 그리고 금산. 자, 그러면 김유신. 자, 이 위치에는 김씨 마을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김가촌, 김씨 마을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김해 근처의 김씨 마을들. 그렇다면 김유신. 여러분,
유신의 도로가 존재합니다. 김씨마을과 김유신 도로. 약 1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중국 동부에 존재하는 김씨마을들, 그리고 김유신 도로, 김해, 금산, 신라 낭산, 월성, 신라 마을들 모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진짜 신라 본토일까요? 자, 영어로 여러분 김유신이 아니고 진유신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많은 상점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반도에는 거의 쓰지 않는 이 김유신의 이름들이 온갖 상점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와요. 자, 보시면 신라의 강역으로 보이는 곳, 또 지금 현재 신라의 위치로 보이는 곳에 거의 나타납니다. 자, 북경을 점령하고 고구려를 점령하고 백제를 점령하고 시안 왼쪽까지 남부부터 이렇게 아직도 진유신, 이렇게 많은 상점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우연일까요? 왜 신라의 대장군, 전투의 신 김유신의 제명이 아직까지 쓰이고 있는 걸까요? 없어진 걸 네 탓이라 생각지마. 너까지 이러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니. 편안히 보내자. 떠난 그도 그러길 바랄 거야. 친구 이름 나보다 전부 이름 내가 더 하겠지. 하지만 이건 아니야. 정신 차려. 왜 너마저 무너져 버리니.
삶일 뿐인데 차라리 후회 없지. 어리석은 미련 버리고 나니 너 때문에 웃었지. 너에게만을 빚을 지고 떠난다. 나를 위해 울지마. 체면 속에 먼저 가는 날 부디 너 용서해. 나는 알아 나 처음 태어나지 않았다면 적어도 너는 행복할 수 있잖아. 그렇게 헤매였지. 내가 갖지 못한 많은 것들로 네 곁에 가려 해도 나를 막아선 벽, 그건 내 현실. 너 때문에 웃었지. 너에게 많은 빚을 지고 떠난다. 나를 위해 울지마. 체념 속에 먼저 가는 날 부디 너 용서해. 나는 알아 나 처음 태어나지 않았다면 적어도 너는 행복할 수 있잖아. 잊지 마라 나 아직 널 포기하는 게 아니야. 널 위해 잠시 나를 포기할 뿐이야. 잊지 마라. 행복할 수 있잖아. 잊지 마라 나 아직 널 포기하는 게 아니야. 널 위해 잠시 나를 포기할 뿐이야. 잊지 마라. 기억하기도 싫어.
싫은 모습들 속에 네가 있었지. 다른 선택은 멀어져 가고 아무도 곁에 없었지. 부드러웠던 아침은 항상 그들 것이고 너는 언제나 힘든 밤이고 잊혀진 그리면 얼마나 많은 시간 침묵으로 솔직하면 항상 힘들었어. 때론 두려워 슬퍼도 웃고 너는 살아있는 인형이 돼야만 했었어. 애야 이제 내가 네 곁에 있을게. 울고 싶을 땐 더 이상 웃지 않아도 돼. 애야 하고 싶은 말 내게 해줄래. 굳어버린 입술로 사랑을 말해봐. 얼마나 많은 시간 침묵으로 솔직하면 항상 힘들었어.